34세 지수는 서울에서 안정된 기술직에 종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졌다. 대기업 협력사에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대학 시절부터 노력으로 쌓아올린 경력도 탄탄했다.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결혼을 일찍 한 덕분에 늘 든든하게 여기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아내 혜진은 유치원 교사로 결혼할 당시 친척과 지인들 모두가 이런 조합이면 평생 걱정 없겠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따뜻하고 성실하며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혜진과 결혼한 건 지수에게도 자부심이었다. 결혼식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었다. 결혼 서태는 마치 드라마 속 장면처럼 흘러갔다. 서로 배려하며 가족 모임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었다. 특히 시댁 어른들은 혜진을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칭찬했고, 주변 친구들 또한 지수를 부러워했다. 결혼 반년쯤 지났을 무렵 혜진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지수는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기뻤다. 한국 사회에서 첫 아이의 의미는 단순히 가족의 기쁨을 넘어서 가문의 연속이라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양가 부모 모두 크게 기뻐했고 친척들까지 연락해 축하를 건넸다. 지수는 아내에게 태아 보호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며 챙겼고,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이제 곧 아빠가 된다 라는 말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임신이 진행될수록 혜진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예민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라 생각했기에 지수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임신 중 겪는 변화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며 스스로 위로했고, 산후에 다 괜찮아지겠지 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부부가 함께 웃던 순간들도 서서히 사라졌다. 지수는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만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 참을 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가 어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했다. 지수 역시 처음 아빠가 되었다는 벅찬 감정에 압도되었다. 혜진은 산후조리를 하며 모든 에너지를 아기에게 쏟았다. 지수는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처부 엄마가 아기에 집중하는 건 지극히 일반적이었고, 주변에서도 산후라서 그렇다, 곧 괜찮아진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서운함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출산 2달 후, 3달 후, 반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혜진은 여전히 아이와만 시간을 보내며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완전히 끊어진 듯했다. 저녁마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작은 방에서 문을 잠그고 지냈고, 지수는 혼자 넓은 방에 누워 아이 울음소리와 아내의 자장가를 들으며 밤을 보냈다. 처음에는 당연히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8달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자 지수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아내가 자신을 일부러 멀리한다고 느꼈다. 가족 모임에서는 여전히 살갑게 행동했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결혼 초에 보여주던 따뜻함은 사라지고 오직 아이만 존재하는 세계 속에 혜진이 홀로 들어가 버린 듯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술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머릿속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피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아내가 혹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다. 산후 우울증 일화기를 뉴스와 잡지에서 흔히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혜진은 아이 돌보기에 지나치게 열중했을 뿐 겉보기에 우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댁과 친정 앞에서는 괜찮다,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다 라며 씩씩하게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이자 엄마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꺼리는 태도와도 닮아 있었다. 그래서 지수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의 불안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아내가 휴대전화를 항상 손에서 놓지 않고 화장실에서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끔은 지수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황급히 휴대전화를 치우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기사나 육아 정보를 보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 내 불화나 의심은 쉽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체면과 채통,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았다. 가족에게 털어놓자니 부모님의 걱정과 실망이 두려웠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부끄러움이 앞섰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그는 조용히 작은 방 앞에 섰다. 아내와 아이가 함께 있는 그 방에서 웃음소리도 대화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정적만이 흘렀다. 그때 지수는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평소라면 꼭 잠겨있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순간 그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단지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멈춰섰다.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8달 동안 멀어진 거리, 이해할 수 없는 침묵, 낯선 비밀 같은 공기. 지수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이 가정에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그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대화 중에도 마음은 늘 집에 있었다. 오직 한 가지, 아내가 왜 변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외부의 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지수에게는 단 한 가지 의문만이 남았다. 이제 그는 단순히 기다리거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있었고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결혼 초에 행복했던 기억은 이미 희미해졌고 남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고립감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수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여전히 주변에서 모범적인 며느리로 불렸다. 시부모는 친척들에게 늘 자랑했고 친정에서도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명절 때마다 부엌일을 챙기고 아이 돌보는데도 성실했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본다면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아내였다. 하지만 집안에서 지수가 느끼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결혼 전과 비교하면 대화의 양은 급격히 줄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거의 사라졌다. 혜진은 언제나 아이 곁에 있었고 그 외의 순간은 대부분 휴대전화와 함께였다. 지수는 가끔 무슨 글을 읽는지 누구와 소통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내의 사적인 영역을 의심하는 건 신뢰가 없다는 꼬리표로 이어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지수의 부모는 손주가 태어난 뒤 더 자주 연락을 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혜진은 친절하게 응대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기도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밝았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그 밝음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지수는 그 차이를 볼 때마다 깊은 의문에 빠졌다. 왜 이렇게 다른 얼굴을 보여야 하는지, 왜 자신 앞에서는 철저히 닫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끔 지수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넌지시 물었다. 출산 후에 다들 아내가 이렇게까지 달라지던가요?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그럴 수 있지. 사늘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대부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기류를 집안에서 계속 느꼈다. 단순한 산후 견화로 치부하기엔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밤이 되면 의심은 더 짙어졌다. 혜진은 늘 아이와 함께 작은 방에서 지냈다. 처음에는 아기를 위해 따로 자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자 지수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부부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졌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자신은 점점 손님처럼 느껴졌다. 그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결혼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고 느꼈다. 휴대전화는 의심의 가장 큰 근원이 되었다. 혜진은 집안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화면을 확인했고 지수가 들어오면 바로 숨기듯 치웠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우연으로 볼 수 없었다. 지수는 직접 물어보려다가도 멈췄다. 혹여 아내가 왜 의심하냐라며 역으로 비난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다. 한국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공개적으로 의심한다는 건 곧 양가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다. 그런 사소한 균열조차 쉽게 수습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지수는 종종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순수한 존재였다.
그렇기에 부모로서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되는 거리감이 불안을 키웠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부가 단단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는 자신이 너무 바쁘게 일한 탓일지도 모른다고 자책했다. 회사 프로젝트가 몰릴 때는 늦은 시간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들여다볼 때가 많았다. 혹시 그런 부분이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을까?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혜진은 임신 전에도 그의 바쁜 일정을 이해해 주었고 불만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무심코 거실에 놓인 휴대전화를 보았다. 잠금 화면에 알림이 떴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은 생소했다.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이 아니었고 저장 방식도 단순히 H라는 이니셜 뿐이었다. 그 순간 지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고 생각해 결국 손을 떼었다. 그러나 그 알림 하나가 그의 마음을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끌어내렸다. 그날 이후 지수는 아내의 한동 하나하나를 더 예민하게 지켜보았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아내의 표정이었다. 그러나 혜진은 늘 평범하게 보였다.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집안을 정리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겉보기엔 그 어떤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안다. 그 평범함 속에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는 고립감을 견디기 어려워졌다. 회사 동료들은 육아와 가정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진심을 꺼낼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가정 문제, 특히 아내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건 체면을 깎는 일로 여겨지기 쉽다. 그는 늘 웃으며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주말에 친정 부모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혜진은 밝은 미소로 부모님을 맞이했고 아이를 안겨주며 즐겁게 대화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다. 왜 자신에게만 닫혀 있는 걸까? 왜 가족들 앞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까? 그는 아내가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의 이미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가정 안팎에서 흠잡히지 않아야 하고 아이를 잘 키워야 하며 남편의 부모와도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 혜진은 그런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남편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지수는 아이러니를 느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며느리이자 엄마인데 남편인 자신만이 이 괴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결혼 초반에는 사소한 불만도 함께 이야기하며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혜진은 어떤 질문에도 짧게만 대답했고 대화는 곧 끊겼다. 지수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음을 느꼈다. 노력해도 닿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지수는 혼자만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 감각에 빠졌다. 아이와 아내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자신은 그 바깥에서 서성이는 이방인이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행복한 가정이라고 칭찬했지만 실제로는 점점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립감은 지수를 잠식해갔다. 그는 알았다. 지금 이 상태로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단순한 기다림이나 이해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상처든 어떤 진실이든 마주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아이도 이 가정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결혼 초반에는 사소한 불만도 함께 이야기하며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혜진은 어떤 질문에도 짧게만 대답했고 대화는 끊겼다. 지수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음을 느꼈다. 노력해도 닿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지수는 혼자만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 감각에 빠졌다. 아이와 아내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자신은 그 바깥에서 서성이는 이방인이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행복한 가정이라고 칭찬했지만 실제로는 점점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립감은 지수를 잠식해갔다. 지수는 그날 밤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고 불안은 점점 커졌다. 새벽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도 모르게 작은 방으로 향했다. 아이와 혜진이 함께 있는 그 방은 늘 굳게 닫혀 있었는데 그날따라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서는 그는 익숙한 장면을 예상했다. 아이를 안고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 혹은 아이를 달래는 모습.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아이는 혼자 잠든 상태였고 혜진은 등을 돌린 채 휴대전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화면 속 글자는 낯설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들이 선명히 눈에 들어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 말대로 다 버리고 가고 싶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 그 아래 이어진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너와 아이 모두 내가 지켜줄 거야. 진심으로 사랑해. 그 문장 하나하나가 지수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는 대화, 그것도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진지한 관계의 언어였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순간적으로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금 당장 소리치고 따지고 싶은 마음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을 닫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솟구쳤다. 결국 지수는 뒷걸음질 쳤다. 문을 조용히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침대에 몸을 던졌지만 눈은 천장을 향한 채 한순간도 감기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된 걸까?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은 건가? 아니면 더 나아간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심장이 더 세차게 뛰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당장 따져 물으면 아내는 부인할 수도 있고 결국 말싸움만 될 가능성이 컸다. 아이가 그 소동을 듣게 될까 두려웠다. 그는 아이를 생각하며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이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아침을 챙겨주었고 웃는 얼굴로 아이를 안아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는 아내였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 모든 모습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전날 밤 자신이 본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고 그 웃음조차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아내를 더욱 주의 깊게 살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방에 틀어박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어떻게든 흔적을 잡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신중했고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진 듯했다. 그럴수록 지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피곤한 눈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날 밤의 문장들은 너무도 선명했다. 너와 아이를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문장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수는 결심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눈으로 본 것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는 진실이 필요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아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걸 밝혀내리라. 그날 밤의 충격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되어버렸다. 지수는 그날 이후 계속해서 불면의 밤을 보냈다. 눈을 감으면 휴대전화 화면에 떠오른 문장들이 되살아났고 아내의 떨리는 어깨가 떠올랐다.
아무리 애써 외면해도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도, 회의에서 오가는 대화도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에는 아내의 비밀만이 맴돌았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아내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아이는 순수한 웃음을 보였지만 그 웃음 뒤의 숨은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그는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배신이 사실이라면 이 가정은 이미 끝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그는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시작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섰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준비가 곧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임을 그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지수는 결국 결심했다. 더 이상 머릿속에서만 의심을 굴리는 건 의미가 없었다. 그가 원하는 건 확실한 증거였다. 이제는 스스로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는 회사 업무를 핑계 삼아 조금씩 일정을 바꾸었다. 저녁에도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내의 행동을 살피는 데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 혜진은 늘 똑같은 패턴으로 하루를 보냈다. 아기를 돌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때때로 친정과 통화하며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의 모습을 유지했다. 겉보기에는 흠잡을 곳이 없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그 평범함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결국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새로운 번호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아내의 기기와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옳은 행동이 아님을 잘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미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지 않을 상황이었다. 며칠 후 기회를 노리던 그는 아내가 샤워 중일 때 방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 비밀번호는 의외로 간단했다. 아이의 생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동기화를 마쳤다. 이후 다시 제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를 켰다. 동기화된 메시지들이 그의 눈앞에 쏟아졌다. 대화 목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단순히 현이었다. 너무도 단출한 이름.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늘도 보고 싶다. 내일은 시간 낼 수 있니? 아이가 잠들면 잠깐이라도 나와줘. 혜진의 답장은 더 노골적이었다. 오늘은 힘들어. 하지만 곧 기회가 있을 거야. 남편은 이제 관심 없어. 그냥 아이만 생각해. 지수는 화면을 내려보며 숨을 삼켰다. 그 사이사이에는 사진도 있었다. 서로 웃는 얼굴의 셀카, 짧은 음성 메시지, 그리고 만남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약속. 모든 것이 분명했다.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니었다. 이미 현실에서 이어지고 있는 관계였다. 그는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더 내려볼수록 배신감은 깊어졌다. 특히 한 문장에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내일 306호에서 보자. 그것은 분명한 약속이었다. 지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8달 동안 참아온 기대와 희망이 산산조각났다. 아내가 단순히 산후의 어려움으로 자신을 피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아내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여전히 모범적인 엄마였고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며느리였다. 그러나 지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처럼 보였다. 웃음도 다정한 말투도 아이를 향한 애정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며칠 뒤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다. 혜진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계획을 알렸지만 지수는 이미 메시지로 다른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녀가 향할 곳은 친정이 아니었다. 약속된 장소는 도심 근처의 모텔이었다. 지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준비를 마쳤다. 집을 나선 혜진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 속 점을 따라 이동했다.
그 점은 곧장 모텔 근처에 도착했고 그가 읽었던 메시지와 동일한 방번호에 멈췄다. 지수는 몰려오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한동안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 당장 뛰어 올라가 문을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끝장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웃음소리, 잔을 부딪히는 소리, 낮게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백한 증거였다. 지수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모든 게 무너졌지만 동시에 차갑게 판단해야 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고 확보한 자료를 정리했다. 메시지, 사진, 음성 파일, 영상까지. 이제 더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눈앞에 쌓였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결혼 초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때의 웃음과 다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다는 듯이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내를 믿고 기다려준 시간들이 배신으로 돌아온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다음 날 혜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왔다. 평소와 똑같이 아이를 챙겼고 친정에 다녀왔다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지수는 그 거짓말을 받아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지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날 밤 지수는 홀로 앉아 자신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한 사실이 되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굳어져가는 것을 느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나 있었다. 지수는 며칠 동안 혼란 속에서 살아갔다.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아이를 생각하면 당장 모든 걸 드러낼 수 없었고 아내의 배신을 떠올리면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다. 갈등은 끝없는 소용돌이처럼 그를 휘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낯선 메시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알 수 없는 번호였고 짧은 문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당신 아내가 단 한 번만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영상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망설이다가 파일을 재생한 순간 지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영상 속에는 혜진이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충격적인 건 영상 속의 시점이었다. 그녀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불룩한 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지수는 차가운 벽에 부딪힌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출산 이후의 문제를 넘어섰다. 임신 중에도 배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아이는 정말 내 자식일까? 이 생각은 그를 더욱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아이가 마신 젖병의 흔적이나 빗에 남은 머리카락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준비했고 검사기관에 맡겼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은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다. 그는 출근길에도 회의 중에도 심지어 점심을 먹을 때조차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만 되뇌었다. 만약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나는 그동안 무엇을 지켜온 걸까? 아이가 웃으며 달려와 안길 때마다 그의 마음은 갈라졌다. 아이를 향한 애정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그 애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다. 종이 위에 인쇄된 문장은 잔혹할 만큼 단순했다.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지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주저앉아 종이를 붙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에게 쏟아부은 모든 사랑과 희생이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오랫동안 참아온 고통을 더는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는 종이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곧 차분히 말했다. 이제 네가 결정해야 한다. 이 아이를 계속 품을 건지 아니면 완전히 끊을 건지.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혼란 속에서 아내를 떠올렸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를 속였다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다. 그는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동시에 아이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애정은 쉽게 끊을 수 없었다. 혈연의 끈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정이 그를 붙잡았다. 다음 날 그는 혜진을 불렀다. 마침내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듯 행동했다. 그러나 지수가 검사 결과를 내밀자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지수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지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솟구쳤지만 아이가 옆방에서 잠들어 있는 걸 생각하며 차마 소리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지수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아내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혼 절차를 준비했다. 아이의 친자 관계가 부정된 이상 법적으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이를 향한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마다 그는 아이의 웃음을 떠올렸다.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자신에게는 배신의 증거이기도 했다. 지수는 아이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정까지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했지만 누구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배신을 당했고 인생의 기반이 흔들렸으며 아이의 존재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그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미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다. 지수는 이혼 절차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혜진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자궁경부암 2기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순간 지수는 머리가 멍해졌다. 분노와 증오로만 바라보던 상대가 갑작스럽게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혼란을 안겼다. 단순한 배신의 문제를 넘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스며들었다. 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회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단지 아이만큼은 지수가 지켜주기를 바랐다. 지수는 차갑게 대하려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흔들림을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암이라는 병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 가족 전차를 흔드는 파급력이 있었다. 치료비, 간병, 사회적 시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지수는 배신당한 남편이자 동시에 병든 아내의 보호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원망했다. 왜 이런 순간에도 흔들리는가?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렵기에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면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했다. 혜진은 치료를 시작했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그녀를 빠르게 쇠약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병원에 함께 가야 했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려 했지만 결국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잃었지만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밤마다 지수는 갈등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야 할까? 아니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은 끝없이 반복되었다. 주변에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아내의 불륜과 병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말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체면과 채통이 중요한 환경에서 그는 그저 침묵해야 했다. 혜진은 치료 도중에도 아이를 걱정했다. 자신이 아이 곁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여러 번 말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아이가 커갈 때까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고 믿게 해달라고. 지수는 처음에는 차갑게 반응했지만 결국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부탁을 마음속에 새겼다. 지수는 자신이 여전히 혜진을 미워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병실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증오와 연민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결혼 생활에서 느낀 배신감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죽음 앞에선 인간을 마주할 때는 감정이 단순해졌다. 그는 점점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지만 아이의 엄마로서 혜진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지수는 결국 간병인의 역할을 맡았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으로 향했다. 피곤과 스트레스가 겹쳤지만 그는 그 과정을 견뎠다. 이 과정은 지수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다. 그는 사랑이 식은 관계에서도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단순히 혈연이나 법적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았다. 서로의 인생이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지수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혜진은 점점 약해졌다. 치료는 그녀의 몸을 지쳐 쓰러지게 했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지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모순적인 감정을 느꼈다. 배신한 아내이자 동시에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이중성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도 쉽게 내릴 수 없었다. 혜진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항암 치료가 거듭될수록 그녀의 몸은 더욱 약해졌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수는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분노와 원망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는 한 인간을 바라보며 느끼는 연민과 슬픔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감정은 서로 충돌하며 매일같이 그를 괴롭혔다. 혜진은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예감한 듯 점점 더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아이가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최소한 성장할 때까지는 평범한 가정 속에서 자란다고 믿게 해달라고. 지수는 차갑게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맞다고. 어느 날 밤 혜진은 지수를 불렀다.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3가지만 약속해줘. 첫째, 아이에게 당분간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줘. 둘째, 네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줘. 셋째, 아이를 친자식처럼 끝까지 사랑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결정을 대신했다. 며칠 후 혜진은 결국 끝을 맞이했다. 지수는 아이와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 친척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그 이면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 지수는 모든 사실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사람들은 그를 충실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공허했다. 지수는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배신의 기억과 함께 마지막 순간에 간절한 부탁이 겹쳐졌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아이와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와의 일상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지수는 이유식을 직접 만들고 옷을 갈아입히며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아이가 그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자리 잡았다. 혈연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 동안 쌓인 정은 그 어떤 것보다 진실했다.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점점 자라났다. 주변에서는 지수를 존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봤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칭찬을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가 자라 언젠가 모든 걸 알게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아이의 순수한 웃음은 그의 두려움을 잠시 잊게 했다. 아이는 여전히 아빠만 바라봤고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전을 그에게서 찾았다. 지수는 그런 아이를 보며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배신과 상처는 자신의 몫으로 남기고 아이에게는 오직 사랑만을 남기겠다고.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여주었다. 가족을 그린 그림 속에는 아빠와 아이만 있었다. 선생님이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지수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다. 아직 어린 나이에도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사실을 슬픔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수는 그 모습에서 눈물을 삼켰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지수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아이를 키웠고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지수는 더욱 분주해졌다. 숙제를 도와주고 학부모 상담에도 참여했다. 선생님들은 늘 말했다. 아버님, 정말 훌륭하세요. 아이가 이렇게 따뜻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건 아버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지수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밤이 되면 그는 가끔 혜진을 떠올렸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이 분명히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던 그녀. 결국 그는 그녀의 부탁대로 살고 있었다. 아이에게 진실을 숨기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며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다. 그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버티게 했다. 어느 날 아이는 학교에서 작성한 글을 지수에게 보여주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였다. 아이는 또박또박 글씨로 썼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빠다.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아빠는 나를 지켜줬다.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아이는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지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평안을 느꼈다. 상처와 배신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의 의미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기로 했다. 아이와 함께 걸어갈 미래가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지수는 아이를 키우며 모든 시간을 쏟았다. 처음에는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아이의 웃음은 그를 버티게 했다. 주변 사람들은 지수를 존경했다. 아내를 잃고도 아이를 곁에 두고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은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수는 그 속에서 언제나 고독을 느꼈다. 누구도 그가 감춘 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밝게 자라났다.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친구들과 잘 지냈다. 어느새 중학생이 된 아이는 키도 훌쩍 커져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언젠가 아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글 한 장을 내밀었다. 학교 과제였다. 주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해 쓰기.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빠다. 아빠는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늘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뿐이다. 지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빠, 나는 다 알았어. 그래도 아빠는 내 아빠야.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짊어진 고통과 비밀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다. 아이는 진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지수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했다.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 진학 준비, 군 입대까지 모든 순간을 지켜봤다. 아이는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지수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며 스스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함께 걸어온 시간과 그 속에서 쌓인 믿음이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성인이 되었다. 어느 날 지수에게 말했다. 아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도 누군가를 지키며 살고 싶어. 그 말에 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지켜온 아이가 이제 또 다른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이 벅차올랐다. 지수는 가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배신과 분노, 상실과 고통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시간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배운 것도 있었다. 인간의 관계는 피나 조건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선택 속에 존재한다는 진리였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지수를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을. 아이는 단순히 그의 삶을 이어준 존재가 아니라 그를 다시 살게 만든 이유였다. 어느 날 아이는 편지를 남겼다. 아빠, 나는 언젠가 내 아이에게도 말할 거야. 사랑은 떠나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아빠가 그걸 보여주었다고. 지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선택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연 사람이었다. 삶은 늘 예기치 못한 고통을 안겨준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지수는 배신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남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구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혈연은 우연이지만 함께 남기로 한 선택은 의지였다. 그리고 그 의지가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힘이었다. 지수는 오늘도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다. 그는 알았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는 마음만은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가 얻은 마지막 진술이자 남은 삶을 살아갈 이유였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사랑과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처와 배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픔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남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하지 못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해와 공감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마음에 남은 점이나 느낀 바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